사원들은 나쁘지 않습니다. 제발 사원들의 재취업만큼은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것은 경영진인 저의 책임입니다. 1997년 11월 24일, 전 일본의 TV 화면이 흔들렸습니다. 7순이 넘은 노신사가 카메라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고 있었으니까요. 그는 일본 4대 증권사 중 하나인 야마이치 증권의 마지막 사장, 노자와 쇼헤이였습니다. 한 기업의 사장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처절하게 오열하는 모습은 전례가 없었습니다. 그 눈물은 단순한 회한이 아니었습니다. 100년 역사를 자랑하던 거대 기업이 믿을 수 없는 거짓말과 배신으로 무너져버린 날의 비극적인 기록이었죠. 오늘 우리는 일본 경제사의 가장 슬픈 페이지를 열어보려 합니다. 엘리트 사원들이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내몰리고 일본의 평생 직장 신화가 산산조각 났던 바로 그날의 이야기입니다. 야마이치 증권은 그냥 증권사가 아니었습니다. 1897년에 설립되어 법인의 야마이치라고 불릴 만큼 일본 기업들의 자금줄 역할을 했던 상징적인 곳이었습니다. 여기에 입사한다는 건 인생의 승리자가 되었다는 증명서와도 같았죠. 하지만 이 거대한 제국은 속에서부터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시작은 1980년대 후반에 화려했던 버블 경제였습니다. 당시 일본 기업들은 본업보다 자이테크, 즉 재테크에 미쳐 있었습니다. 야마이치 증권은 기업들에게 이렇게 약속했죠. 우리에게 맡기시면 원금 보장은 물론 높은 수익률을 보장해 드립니다. 이건 미친 짓이었습니다. 주식시장에 100%란 없으니까요. 하지만 버블 시대에는 그게 통했습니다. 주가가 계속 오르기만 했으니까요. 문제는 1990년 버블이 꺼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주가가 폭락하자 기업 고객들의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약속했던 수익은커녕 원금까지 날아갈 판이었죠. 정상적인 회사라면 여기서 손실을 확정하고 사과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야마이치 증권의 경영진은 악마의 선택을 합니다. 바로 토바시, 우리말로 하면 날리기라는 수법입니다.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사기극인데요. 쉽게 말해 A 기업의 손실난 주식을 장부에 기록하지 않고 잠시 B라는 유령 회사로 넘기는 겁니다. 그리고 결산기가 지나면 다시 사오는 식이죠. 마치 썩은 사과를 창고 구석에 숨겨두고 우리 사과는 모두 싱싱합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언젠가 주가가 다시 오르면 그때 손실을 메우겠다는 안일한 생각이었죠. 하지만 썩은 사과는 주변 사과까지 썩게 만듭니다. 1990년대 내내 주가는 회복되지 않았고 숨겨둔 손실은 이자가 붙어 눈덩이처럼 커져갔습니다. 그 규모가 자그마치 2,600억 엔. 우리 돈으로 약 2조 6천억 원이 넘는 빚을 장부 밖 비밀 창고에 숨겨둔 겁니다. 이 과정은 철저하게 비밀에 붙여졌습니다. 소수의 고위 임원들만이 부의 채무라는 이름의 비밀 장부를 공유했죠. 매일 밤 밀실에 모여 이 빚을 어느 유령 회사로 떠넘길지 모의했습니다. 마치 첩보 영화의 한 장면처럼요. 놀라운 건 이 범죄 행각이 벌어지는 동안 1만 명에 달하는 일반 사원들은 아무것도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회사가 건재하다고 믿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회사가 어렵다고 하니 더 열심히 발로 뛰며 영업했습니다. 야마이치의 깃발을 지키자 직원들은 이 슬로건 아래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고객의 자산을 불려주기 위해 회사의 명예를 위해 땀 흘렸습니다. 자신들의 사장이 뒤에서 2조 원짜리 시한폭탄을 만들고 있다는 건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1997년 마침내 심판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아시아 외환 위기가 터지고 일본 금융기관들이 하나둘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11월 초 중견증권사인 산요증권이 파산하자 자금시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야마이치 증권도 자금난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결정타는 따로 있었습니다. 내부 고발과 도쿄지검 특수부의 수사로 토바시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더 이상 썩은 사과를 숨길 곳이 없어진 거죠. 여기서 가장 드라마틱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노자와 쇼헤이 사장입니다. 그는 파산 불과 3개월 전인 8월에 사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영업통 출신으로 평생 현장에서 고객만 만났던 사내 정치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죠. 기존 경영진들은 자신들의 범죄를 덮어줄 얼굴마담으로 청렴한 그를 선택했던 겁니다. 노자와 사장은 취임 후 한참이 지나서야 숨겨진 2,600억 엔의 빚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평생을 바친 회사가 껍데기만 남은 사기 집단이었다는 걸 알았을 때의 배신감, 그리고 자신을 믿고 따르는 1만 명의 직원들을 지켜낼 수 없다는 절망감. 10월 24일 기자회견장. 노자와 사장은 자진 폐업을 선언합니다. 100년 기업 야마이치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은 날카로웠습니다.
경영진의 책임 아닙니까? 퇴직금은 어떻게 됩니까? 그때 노자와 사장이 마이크를 잡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터져 나온 말이 바로 그 전설적인 오열이었습니다. 사원들은 나쁘지 않습니다. 모두가 성실하게 일해온 사람들입니다. 제발 그들을 다른 곳에서라도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는 체면도 자존심도 다 버리고 울부짖었습니다. 이른의 노인이 콧물까지 흘리며 고개를 숙이는 모습. 그것은 단순한 사과가 아니라 내 새끼들만은 살려달라는 가장의 처절한 호소였습니다. 이 장면은 일본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때까지 일본에서 기업의 파산은 곧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와 무능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노자와의 눈물은 경영진의 죄와 직원의 성실함을 분리시켰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회사가 망하자 1만 명의 직원들은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그날 아침 평소처럼 출근했던 직원들은 TV로 회사의 파산 소식을 접했습니다. 고객들의 항해 전화가 빗발쳤고 지점 셔터가 내려갔습니다. 엘리트 증권맨이라는 자부심은 순식간에 망한 회사 직원이라는 낙인으로 바뀌었죠. 재취업 시장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야마이치 출신 그 사기꾼 회사, 면접관들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50대 부장님이 택시 운전대를 잡고 40대 과장님이 공사판으로 나갔습니다. 명문대를 나와 평생 펜대만 굴리던 그들에게 세상은 너무나 가혹했죠. 더욱 가슴 아픈 건 자신들을 믿어준 고객들에 대한 죄책감이었습니다. 퇴직금도 못 받고 쫓겨나는 상황에서도 많은 직원들이 고객들의 집을 찾아가 무릎 꿇고 사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하지만 제 탓입니다. 어떤 직원들은 끝까지 회사에 남아 잔무 처리를 도왔습니다. 월급이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마지막까지 책임을 다하려 했던 거죠. 이것이 바로 노자와 사장이 말했던 나쁘지 않은 사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야마이치 증권의 파산은 일본 경제의 잃어버린 30년을 알리는 서막이었습니다. 대마불사, 큰 기업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신화가 깨졌고 평생 직장이라는 안온한 울타리가 사라졌습니다. 경영진의 탐욕과 거짓말이 얼마나 많은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파괴할 수 있는지 이 사건은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토바시를 주도했던 전임 회장과 사장들은 체포되었지만 그들이 받은 처벌은 파괴된 1만 명의 인생에 비하면 너무나 가벼웠습니다. 노자와 사장의 눈물은 지금도 회자됩니다. 그는 비록 회사를 살리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직원들의 명예는 지켜주려 했습니다. 실제로 그의 호소 덕분에 많은 기업들이 야마이치 직원들을 채용하는 데 관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야마이치 증권 사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문제를 덮으려고 거짓말을 하는 순간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게 된다는 것. 그리고 기업의 진짜 주인은 화려한 임원실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현장에서 묵묵히 땀 흘리는 직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는 어떤가요?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나요? 아니면 어딘가에 썩은 사과를 숨겨두고 있지는 않은가요? 1997년 11월의 그 차가웠던 겨울, 거리로 쏟아져 나온 야마이치의 사원들을 기억하며 오늘 이야기를 마칩니다. 기업의 양심과 책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